망가진 화장실 문이란 잘못된 행동을 강조하고 보상하며 올바른 행동을 벌 주거나 방해하는 잘못된 지침, 정책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망가진 화장실 문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핵심 인력의 강점과 성취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을 배치하고 최대한의 업적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한 과업의 달성을 넘어 조직의 가치를 보태고 있는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어떻게 사람, 직책, 그리고 일의 기능을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드러커는 스톡 옵션이 근시안적이며 잘못된 결과를 보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미국 기업들의 상황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여러 번의 불황 등으로 인해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기업들은 시장 회복을 조용히 기다렸으나 지인은 근로자를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오직 이익만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근로자들은 해고되고 있는데 CEO들은 수백 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똑같은데 반해 CEO들의 보수는 대략 400%나 증가했습니다.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드러커는 CEO 보상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주가여서는 안 되며 그들의 보수를 평균 근로자의 약 20배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가진 화장실 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환자의 20%만이 위급한 환자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병원은 오직 위급한 환자에게만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비즈니스의 80%는 20%의 고객으로부터 온다는 80대 20 법칙을 드러커는 그 어떤 작은 규모의 것이라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재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시는 뉴트리 시스템입니다. 뉴트리 시스템은 핵심 고객인 여성 고객들에게 소홀하지 않으면서 경쟁사들이 소홀히 하는 남성 고객에도 집중함으로써 큰 성과를 냈습니다. 위처럼 그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병원과 달리 대다수 기업은 그만큼의 제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핵심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되 비고객을 맞이할 기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명 선언문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러커는 경영자가 언제나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러커의 가장 근본적인 경영 법칙은 오로지 고객만이 사업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 선언문은 단지 좋은 의도를 나열한 것이 아닌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의 사명은 건강관리다. 가 아닌 고통받는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사명문을 만들 때 적절한 인재 배치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인재 배치, 우선순위, 시각, 시스템 점검,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아래의 설명과 같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업 역시 망가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출판업은 드러커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했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수익이 몇 권의 책에서 나온다는 점은 다른 사업과 닮아있지만 출판업만의 독특한 특성은 책이 조립 라인이 아닌 저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며 출간 시점에 다양한 변수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판업의 망가진 화장실 문은 출판이 이루어진 뒤에야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인 실패한 책의 저자들의 공격을 달래기 위하여 조직에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위 경영자들은 내일의 캐시카우를 준비하되 핵심 고객에게 확실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